여러분, 오색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약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참 신기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욕심 많은 양반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집에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정말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옹고집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옹고집 참 특이한 이름이죠. 이 양반은 이름처럼 정말 고집이 세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옹고집은 그 고을에서 제법 재산이 많은 축에 들었어요. 논밭도 넓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죠. 기와집도 당당하고 하인들도 여러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아이고 성품이 참 안 좋았어요. 무엇보다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절절매는 사람이었죠. 곡식 한 톨, 동전 한 입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도 매몰차게 거절했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옹고집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허허, 참 어이가 없죠. 옹고집에게는 마님이 한 분 계셨어요. 최 씨 부인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남편과는 정반대로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니 마님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최 씨 부인은 종종 남편에게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인색하게만 굴면 안 됩니다. 이웃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야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하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옹고집은 코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남 돕느니 차라리 내가 더 잘 살겠소. 돈이란 게 한 번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는 법이요. 아이고, 이 양반아,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죠? 그렇게 옹고집은 날이면 날마다 재산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소작인들에게서는 쌀을 더 뜯어내고 빚진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더 받아냈어요. 하인들에게는 제대로 밥도 안 먹이고 부려먹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옹고집은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옹고집이란 작자 정말 못됐어. 저런 사람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언젠가는 하늘이 벌을 내리실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지만 옹고집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재산만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옹고집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죠. 한 도사가 옹고집 내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낡은 도포에 갓을 쓴 도사였는데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도사가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기 주인장 계시오? 시주 좀 구하러 왔소이다. 하인이 나와서 쫓아내려 했지만 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옹고집이 직접 나왔어요. 뭐, 시주, 허허, 우스운 소리 마시오.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켜야 하오? 도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주인장, 재물이란 게 돌고 도는 법이요.
쌓기만 하면 썩는 법이고 나누면 더 커지는 법이지요. 그 말에 온 고집이 버럭 화를 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시오. 내 재산에 손가락 하나 댈 생각 말라고. 도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그대의 고집과 욕심이 결국 그대를 망칠 것이요. 뭐, 나를 망친다고 당장 꺼지지 못할까. 온 고집은 하인들을 시켜 도사를 쫓아냈어요. 도사는 쫓겨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그 말을 듣고도 온 고집은 코웃음만 쳤어요. 무슨 헛소리냐는 듯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 고집이 평소처럼 사랑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인들이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나리께서 오셨습니다. 온 고집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냐.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온 고집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는데 세상에나 대문 앞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키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입고 있는 옷도 똑같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여보게들, 내가 주인이네. 왜 이렇게 늦게 문을 여는가? 그 가짜 온 고집이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진짜 온 고집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내가 진짜 주인이야. 가짜 온 고집도 똑같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 온 고집이다. 저 자가 도둑이니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누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부인도 깜짝 놀랐죠. 남편이 둘이라니. 여보,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 온 고집이 다급히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 남편 말이오. 저 자가 가짜라고. 그런데 가짜 온 고집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진짜 남편입니다. 저자가 사기꾼이니 속지 마시오. 최 씨 부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온 고집이 부인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마님, 그동안 제가 너무 당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소. 그리고는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최 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온 고집은 평소 습관대로 버럭 소리쳤어요. 이 사람아, 무슨 헛짓거리야. 당장 손 놔. 그 모습을 본 하인들과 최 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무래도 다정한 쪽이 진짜 주인 같았거든요. 가짜 온 고집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밥도 제대로 먹이고 품삯도 넉넉히 주겠소. 하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인 나리가 저런 말을 하다니. 진짜 온 고집은 더욱 화가 났어요. 무슨 헛소리야. 하인들에게 밥을 더 준다고, 품삯을 올린다고, 미쳤나. 그 말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주인님 같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우리 주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쇼. 저 다정한 분이 진짜 주인님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가 가짜로 몰리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진짜 옹고집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짜 옹고집이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고 하인들이 진짜 옹고집을 붙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놈, 감히 우리 주인님을 사칭하다니. 썩 꺼지지 못할까. 진짜 옹고집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 재산만 모으고 남을 괴롭히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된 거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옹고집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짜 옹고집은 당당하게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최 씨 부인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이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평소 남편과는 너무 다르게 다정했거든요. 가짜 옹고집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밤은 제대로 부부의 정을 나눠봅시다. 최 씨 부인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옹고집은 부인에게도 무뚝뚝하고 냉정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부부 사이에 일을 했을 뿐이었죠. 마님을 기쁘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 욕구만 채우고는 돌아서곤 했습니다. 여보. 부인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부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마님,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했어요. 오늘은 달라질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가짜 옹고집은 진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인을 정말 여자로서 대했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최 씨 부인은 결혼한 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여보, 이렇게 좋을 줄은. 부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빙그레 웃으며 부인을 끌어안았어요. 마님, 이게 진짜 부부 사이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여러 번 감탄했어요. 어머나, 제 얼굴이 정말 뜨거워지네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자로서는 말이죠.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보, 정말 달라지셨어요. 부인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이 그랬어요. 가짜 옹고집은 부인을 정말 정성껏 대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하인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마님께서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셔. 그러게 주인 나리께서 정말 잘해드리시나 봐. 밤마다 그렇게. 어허, 우리가 알바 아니지.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다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주인들이 행복해야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니까요. 이튿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오랜만에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나왔어요. 가짜 옹고집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마님, 잘 주무셨습니까? 여보. 저기.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짜 옹고집은 부인의 허리를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기대하세요, 마님. 여보, 낮에 그런 말씀을.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또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소. 첫째, 밥은 새끼 제대로 먹이겠소. 둘째, 품삯을 2배로 올리겠소. 셋째, 쉬는 날도 정하겠소.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했어요. 주인 나리께서 정말 변하셨네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마님도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하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요. 곡식도 나눠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도 먹이겠소.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인색하고 악독하던 옹고집이 이렇게 변하다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옹고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 부인한테도 잘하고 하인들한테도 잘하고 우리한테까지 잘한대. 정말 그 옹고집이 밤마다 부부가 어허, 그것도 전에는 없던 일이라던데. 세상에 정말 변했구만. 최 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졌어요. 낮에는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밤에는 여자로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니. 당연한 거요. 부부라는 게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진한 사랑을 나눴어요. 최 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마님.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나,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면 얼마나 서운한지를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한편 진짜 옹고집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난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진짜 옹고집이란 말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했죠. 저 사람 정신이 나갔네. 옹고집이 2명이라니 말도 안 돼. 옹고집은 결국 어린들이 모여 사는 움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거지들과 함께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그 옹고집이 이런 신세가 되다니. 옹고집은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거린 하나가 말했어요. 양반 나리,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마시오. 우리도 다 사연이 있어 이렇게 된 거요. 사연? 무슨 사연? 나도 옛날엔 장사를 했소. 그런데 어떤 양반한테 빚을 졌다가 파산했지. 그 양반이 너무 악독하게 이자를 받아냈거든. 이름이 옹고집이라고 했소. 옹고집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요. 뭐라고요? 내가 그 옹고집이요. 옹고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요. 그날 밤 옹고집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악독하게 살았구나.
남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내 욕심만 채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온 고집은 움막에서 나와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끼니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려본 적 없던 양반이 밥을 빌어야 하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부디 밥 한 끼만.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까지 했습니다. 저리 가, 건달 같은 놈. 젊은 놈이 일은 안 하고 빌어먹으려고. 그럴 때마다 온 고집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아, 그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게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온 고집을 보고 멈춰 섰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다 얼어 죽겠네. 할머니가 온 고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몸이나 녹이고 가게. 정말입니까? 온 고집은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네 집은 초라한 움막이었지만 온 고집에게는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군부를 지피고 따뜻한 숭늉을 내왔어요. 이것이라도 마시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온 고집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할머니가 물었어요. 온 고집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남을 괴롭히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허허,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할머니의 말에 온 고집은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친절이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그날 밤 할머니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잤는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비록 춥고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이튿날 아침 온 고집은 할머니 집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왜 이런 걸? 은혜를 갚아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네, 정말. 할머니의 칭찬에 온 고집은 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착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할머니 집에서 머물며 일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보잘것없는 밥이지만 나눠 먹었고 온 고집은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온 고집은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어디로 갈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잘 가게. 어디서든 착하게 살게나. 할머니가 보리떡 몇 개를 싸주었어요. 온 고집은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절을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온 고집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꾸준히 일을 도와주고 다녔어요. 밭을 매주고 물을 길어주고 장작을 패주고 품삯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밥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가 앞을 지나가다가 또 다른 노파가 밭을 메고 있는 걸 봤어요. 노파는 허리가 많이 굽었는데도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옹고집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들어 보이셔서요. 옹고집은 호미를 빌려 밭을 메주었어요. 평생 남의 일을 도와본 적이 없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파가 감사의 말을 했어요. 옹고집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 이 근처에 밥 얻어 먹을 곳이 있을까요? 허허,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게. 노파는 옹고집을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꿀맛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별 말씀을. 자네가 일도 도와줬는데. 옹고집은 밥을 먹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친절이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를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옹고집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욕심 부리지 않고 남과 나누며 사는 게. 어느 날 옹고집은 문득 자기 집이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부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가짜 놈이 마님을 잘 대해주고 있을까? 옹고집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로 갔어요. 담 너머로 집 안을 엿봤습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곡식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인 나리께서 변하셨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 주시잖아요. 마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인들의 대화를 듣던 옹고집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가짜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주인이었던 거죠. 그때 최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가짜 옹고집이 나와서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마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소.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여보. 부인이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짜 옹고집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인을 소홀히 했던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옹고집은 한 절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스님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길이 보일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은 통하는 법이요. 가짜는 영원히 진짜가 될 수 없소. 옹고집은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절에서 머물렀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불공을 드리고 낮에는 절 일을 도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옹고집의 마음이 점점 더 맑아졌어요.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 가짜가 나보다 낫다면 그게 맞는 거야. 나는 정말 악독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옹고집의 꿈에 그 도사가 나타났어요. 처음 집에 찾아왔던 그 도사 말이죠. 옹고집, 이제 알겠는가? 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냐? 네, 진심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욕심과 인색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도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내 집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가짜와 당당히 맞서라.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데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라. 꿈에서 깬 옹고집은 새벽부터 집을 향해 걸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짜 옹고집이 또 곡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옹고집입니다. 옹고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저 미친 사람이 왔네. 저자가 진짜 옹고집이라고? 가짜 옹고집이 나왔어요. 여전히 진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게 또 왔는가? 내가 진짜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옹고집이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진짜 옹고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그 악독한 옹고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요.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저분처럼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나왔어요. 두 옹고집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 두 옹고집이 동시에 부인을 불렀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뭐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부라는 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아는 법입니다. 남편의 버릇, 말투, 몸의 작은 상처까지도요. 최 씨 부인이 진짜 옹고집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진짜 제 남편입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고, 잘 때 코를 조금 골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침을 3번 하죠. 가짜 옹고집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왜죠, 마님? 진짜 남편이 너무 나빴으니까요. 저한테도, 하인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요. 차라리 이 다정한 가짜가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옹고집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진짜 옹고집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정말 변했어요? 정말 잘못을 뉘우쳤나요? 마님, 정말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도사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호호호, 잘했다, 옹고집. 도사님,
도사가 손을 한 번 휘두르자 가짜 옹고집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이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진짜가 될 수 있느니라. 도사가 옹고집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변했으니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다시 예전처럼 악하게 산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옹고집이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옹고집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부인에게도 다정하게 대했고 하인들도 사람답게 대우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최 씨 부인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마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소. 앞으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을 담은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나, 또 제 얼굴이 빨개지네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라는 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생기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저 의무처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진심이 담긴 사랑이 됐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야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옹고집은 또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하겠어요. 밥도 제대로 먹이고 쉴 때도 제대로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고집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혹시 빚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내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인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는군요. 옹고집은 또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악독하게 빚을 독촉했습니다. 이제 빚을 모두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서방네 집이었어요. 김서방은 예전에 옹고집에게 돈을 빌렸다가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나리, 정말이십니까? 김서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여기 차용증입니다. 이제 빚이 없습니다. 옹고집이 차용증을 찢어버렸어요. 김서방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옹고집은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은 박씨네 집이었습니다. 박씨는 옹고집에게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억울하게 땅을 빼앗은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땅은 다시 당신 것입니다. 박 씨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어요. 그렇게 옹고집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10집, 20집. 자기가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옹고집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옹나리께서 정말 달라지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하시더라고요. 나도 용서했어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옹고집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후 옹고집은 마을 어귀에 큰 쌀독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든 배고픈 사람은 와서 쌀을 가져가십시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옹고집은 직접 쌀을 퍼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더 가져가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옹고집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옹고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거린 하나가 찾아왔어요. 옹고집에게 빚을 졌다가 파산했던 그 사람 말이죠. 나리. 정말 나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파산시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만. 제 잘못입니다. 옹고집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린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옹고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리께서 왜 이러십니까?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오. 옹고집이 큰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잃은 재산의 일부입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걸로 다시 시작하시오. 나리. 거리는 옹고집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나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는 정말 변하셨습니다. 고맙소이다. 용서해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또 마을 어귀의 우물을 새로 팠어요. 이제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옹나리 만세.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옹고집은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도 지었습니다. 배움이 없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서당에 와서 글을 배웠어요. 옹고집은 직접 훈장을 모셔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옹고집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됐어요. 하인들은 모두 기쁘게 일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와 옹고집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날마다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말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정말 잘 변하셨어요. 저도 너무 기쁩니다. 마님, 다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동안 제가 가짜를 남편으로 대했던 것 용서하시겠어요? 옹고집이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 살았으니까요. 마님이 가짜를 더 좋아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여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를요.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를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진짜 다르세요. 정말 좋은 남편이세요. 마님도 제가 잘할게요. 부부로서.
온 고집이 부끄러운 듯 말을 흐렸어요.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 그 부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님, 요즘 당신이 정말 잘해 주시잖아요. 밤마다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온 고집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잘하세요. 아니, 너무 잘하셔서. 부인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다시 화해하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사랑을 나눠야 하니까요. 그날 밤 옹고집과 최 씨 부인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마님, 사랑합니다. 저도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옹고집은 이제 진짜로 부인을 기쁘게 해줄 줄 알았어요. 부인도 행복해 했고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아꼈습니다. 어머나, 제 얼굴이 정말 뜨거워지네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부부의 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그런 거 다 지나간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옹고집 부부는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낮에는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밤에는 둘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 만에 신혼처럼 다정했죠. 하인들도 알 정도였어요. 요즘 주인 나리와 마님이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밤마다. 어허, 우리가 알바 아니지만 좋은 일 아니겠어요? 부부가 화목해야 집안도 화목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옹나리 부부 보세요. 정말 금슬이 좋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도 저렇게 다정하시니.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세월이 더 흘러 옹고집은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날마다 더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 도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옹고집, 잘 지내고 있는가? 도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옹고집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는 진짜 옹고집이 되었어. 모두 도사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니라. 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기억하거라. 진짜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내가 진심으로 변했기에 진짜가 된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도사는 다시 호련히 사라졌어요. 마지막까지 신비한 분이셨죠. 그날 밤 옹고집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최 씨 부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지난 일을 생각하고 있소.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 이제는 다르잖아요. 맞소. 이제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소. 진짜 행복이요?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거요. 그리고 옹고집이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 같은 거요. 여보. 부인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달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옹고집은 남은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부인을 사랑했고 하인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옹고집이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울었습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됐던 거죠. 옥나리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처음엔 나빴지만 달라지셨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 옹고집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어요. 모두 그를 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 부인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두 분이 저승에서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했어요. 두 분은 진짜 부부셨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다정하시더니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 그렇게 옹고집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옹고집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를 내쫓다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옹고집처럼 나쁘게 살던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둘째, 욕심을 버려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옹고집은 재산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셋째, 부부는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옹고집이 부인을 소홀히 했을 때는 가짜만도 못했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나니까 진짜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옹고집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옹고집은 아닐까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사는 건 아닌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면 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변하면 돼요. 그러면 옹고집처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소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정하게 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서로를 아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오색당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건강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